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55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사주 명식은 일간 병화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보는 기본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공부할 것 일단 병화라고 하는 일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원래는 병화가 아니라 병이라고 읽어야겠죠. 원래 10간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을 말하죠. 그래서 10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10가지의 천간이 있으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간이 있는데, 이 갑을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 무기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경신은 금, 임계는 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읽을 때 갑이라고 읽지 마시고요.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외우셔야지만 초반에 처음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헛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오행하고 그 다음에 이 십간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배합을 시켜야 되는데, 갑이 화인지 목인지 토인지 모르게 되면은 처음 공부하실 때 많이 좀 어렵습니다. 헛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십간을 외울 때는 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즉 목에 해당이 된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에 해당이 된다. 무라고 하는 것은 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 임이라고 하는 것은 수, 이렇게 해서 입으로 외우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지지도 마찬가지인데 12지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12지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축, 인묘, 진사, 우미, 신유, 술, 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라고 하는 것은 수, 축은 토, 인묘는 목, 지는 토, 그 다음에 사오는 화, 미는 토, 신율은 금, 신율은 금이 되면서 술은 토, 그 다음에 해수는 다시 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외울 때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자수, 축토, 인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그 다음에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것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뭐 좀 명리를 좀 안다라고 해서 그냥 갑을, 병정 이렇게 막 쓰지 마시고요. 나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도 갑목, 을목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 이렇게 보지 마시고 병화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천간으로는 병정화가 있는 것이고요. 지지로는 이렇게 사오화가 있는데, 이것도 다 음양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지지로 사화는 원래는 이게 음이 되고 이것이 양이 되는 것인데, 체음용양, 체양용음에 따라서 이것은 사중에 있는 병화가 양이 되는 것이고 오중에 있는 정화가 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이지만 양으로 쓰는 것이고, 요거는 양이지만 음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체양용음이라고 해요. 체양용음이고요. 그 다음에 체음용양인데,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 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고, 제 강의 중에 체양용음, 체음용양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으니까 요거는 꼭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진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수도 그렇고 해수도 마찬가지예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는 양, 축은 음, 이는 양, 묘는 음, 이런 식으로 음양이 나눠지기 때문에 자수는 양이 되는 것이고 해수는 음이 되는 것인데, 자수도 마찬가지로 그 본기가 계수인 것이고 해수는 그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얘는 모양 자체는, 원래 생김새 자체는 양이 되지만 쓰임은 음이 된다고 해서 얘를 체양용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수는 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임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음용양, 즉 몸체는 음인데 양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리에서만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다른데
때문에 술수에서는 그냥 그렇게 쓰지 않고 그대로 자수양, 해수는 음으로 쓰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는 오는 양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명리에서만 채양용음, 채음용양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헷갈려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양인데 왜 얘가 병화 입장에서, 간목 입장에서는 왜 정인이 되고 얘가 편인이 되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런 것들. 사소한 것인데도 이 사소한 것에서 헛갈리기 시작하면은 별거 아닌 것인데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서 초반부터 명리를 배우신 분들은 기초부터 탄탄하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일가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불,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것이고,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뭘로 비유한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의 습성, 병화의 속성을 가장 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태양이라고 하는 속성이고요. 무조건 병화를 태양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불들도, 지상에 있는 화도 병화, 정화로도 다 나눠 볼 수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의 특성은 태양이라고 하는 불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태양지화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이다. 자연 발생적인 그런 화에 해당이 된다. 자, 하늘에 있는 태양을 사람이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빅뱅 우주 이론에 의해서 빅뱅이라고 하는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로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그 우주 안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뭐 이것도 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에 따라서 또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 다 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차원인 것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차원에서 태양지하인 하늘에 뜨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 즉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불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있으면서 따뜻한 열기를 만들어주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인위적인 불은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 같은 때 추우면 난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호박이라도 키워서 먹으려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어떤 이렇게 온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어서 특히 겨울철에 화가 필요할 때는 병화 쓰는 사람이 정화 쓰는 사람보다 그래서 공력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인 것이고요.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이면서 세상 모든 만물이 태양의 빛과 열을 받음으로 인해서 살게 되고, 태양이 없게 되면 모든 만물은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열기가 없고 빛이 없으면 모든 만물은 어둠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열기가 없으면 모든 만물이 더 얼게 되겠죠. 얼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다 사주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열과 빛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과 열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됐다?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왕했을 때는 임수로서 수보 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과 열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체적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야, 칠살에 해당되죠. 칠살은 편관이라고도 하지만은 정관은 뭐 발음, 법률, 도덕이라고 해서 좋게 보고, 칠살 편관은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보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관과 칠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정관은 좋다, 칠살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의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 병화는 정관인 개수보다는 칠살인 요 임수를 더 좋아한다.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시사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세력만 있다라고 하면,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병화가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빛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약하든 강하든 간에 보강시켜주면 병화의 빛은 더 밝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후레쉬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랜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배터리가 처음에 강할 때는 빛이 강합니다. 그죠?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면 빛이 약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있는 반사경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되고, 빛이 약하다고 해서 반사경이 없으면
오히려 더 반사경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마치 병화가 임수 보는 것은 빛이 있는데 뒤에다가 반사경을 이렇게 달아놓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임수가 있어서 잘 중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병화가 귀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병화가 상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병화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요.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에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해당이 되고요. 자, 월령이라고 하는 것,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해 말씀을 드리지만 계절이고요. 계절, 이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초여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여름 좀 유식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맹하라고 하고요. 또는 초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여름에 해당이 되고 매우 무덥고 뜨겁고 그 다음에 건조한 고온 건조한 그런 기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4월이라고 하는 것, 5월도 마찬가지고 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령 자체가 4, 5, 미월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이라고 하는 때는 뭐예요? 화가 왕한 화왕절에 해당이 돼요. 화왕절. 자, 화왕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왕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토가 왕한 계절은 토왕절, 수가 왕한 계절은 수왕절, 금이 왕한 계절은 금왕절, 목이 왕한 계절은 금왕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임묘지는 목왕절, 사오미는 화왕절, 신유술은 금왕절, 해자축은 수왕절이면서 또 한 가지 4개월 진술, 축, 미월은 아까 말했던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 안에 진술축미가 끼어져 있긴 하지만 진술축미는 따로 떼어내서 놓고 보게 되면 이때는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여름이긴 하지만 매우 고온하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고온,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의미는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게 되면은 나무도 마르고 사람도 물이 필요한 것이고 동물들도 건조한 때는 목이 타들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서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어야지만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즉 뭐예요? 조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4월, 5월, 미월을 볼 때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라고 했어요. 화왕절. 그래서 포태법이라고 하는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은 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임관지에 해당이 돼요. 임관지라고 하는 것은 뭐 포태법 12단계를 놓고 봤을 때 포태, 양생, 육대관왕, 세병, 사묘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단계들이 있는데 임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간이 임관지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할 때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죠. 자, 4월이 화왕절인데 일간이 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할 때 태어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하다. 그 다음에 4월뿐만이 아니라 병화가 5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왕할 때 태어나죠.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국으로는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비견격이다 내지는 겁재격이다, 이렇게 비견격 내지는 겁재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견격, 겁재격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비견격을 갖다가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겁재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격이라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 걸록격이 됐던 양인격이 됐던 어떻다? 일간이 신왕하다. 그래서 왕한 일간은 어때요? 왕한 일간은 절제함이 필요하다.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하고요. 매우 고온하고 건조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물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은 뭐예요?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병화의 빛을 좀 더 강하게, 병화를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현상도 있지만은 또
4월에 뜨겁고 건조한 것을 임수가 있게 되면 열기를 갖다 좀 식혀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촉촉하게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뜨거운 여름에 강이라든가 호수가 옆에 있다라고 하면, 내지는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이렇게 사막 같은데 오아시스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러한 4월, 5월, 특히 미월 같은 요 화항절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아시스라든가 강이라든가 내지는 바다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 물론 이제 임수가 없는 경우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고온 건조한 이런 기후를 갖다가 시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건조한 것을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은, 임수에 비해서 개수는 병화를 갖다가 뭘 할 수 없다? 수보 양광은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필요한데, 선생님 그러면 개수랑 임수랑 같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용도가 있어요.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수보 양광하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여름에 열기를 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요거는 칠살, 요거는 정관이라고 해서 요거를 갖다 뭘로 보죠? 관살 혼잡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을 어떻다? 좋아하는 그러한 5월도 마찬가지예요. 병화가 5월에 태어났어도 임수가 있으면 수보 양광하는 것이고요. 개수가 있으면 고온 건조한 날씨를 조우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개수가 없을 때 임수로서 조우도 할 수가 있겠고, 수보 양광을 병화도 보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임수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는 보강은 되지 않고 열기만 식혀주는다. 그래서 임수가 있으면 귀를 얻는 것이고요. 개수가 있게 되면 부를 얻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우니까 수가 좀 약하죠. 금이 한 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 금은 수를 보좌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가 있어야지만 열기도 식혀주게 되고 병화를 보강할 수 있는데, 개수에 비해서는 임수가 있는 것이 어떻다?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간 병화가 어떻대? 4월에 태어났고요.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면서 여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했죠. 걸록격. 그래서 이거는 걸록격이 돼서 일간이 신왕한 사주인 것이고요. 신왕한 사주는 특히 양간 같은 경우에는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요. 억부용신법. 그래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를 억자에다가 도와준다라고 해서 부조한다, 부의한다, 그런 부자를 쓰죠. 그래서 강한 것은 억제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약한 것은 어떻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억한다, 왕한 것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관성이죠. 관성으로서 억제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와준다, 부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약한 것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한다거나 갑자기 상을 당한다라고 하면, 집안에서 대소사가 갑자기 큰 게 있으면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큰 상관이 없겠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좀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집장가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네 집 아들 장가갈 때는 가서 밥도 얻어 먹지만은 가서 또 돈도 축하한다고 축의금도 좀 내고 하죠. 그것이 바로 부조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약한 것을 도와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일간이 약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고요. 내지는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억제시켜 주는 것은 관성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것은 인성이라든가 비겁으로서 도와주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관성으로서 일간 자체를 억제시켜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걸록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죠. 그래서 재성을 쓴다거나 관성을 씀으로 인해서 병화를 갖다가 통제시켜주고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걸록격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죠? 무토가 있고 경금이 있고, 그다음 병화인데, 병화는 일간 자체 가 뿌리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걸록격이라고 보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 경금이 투출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격?
어떤 국세가 되냐면 이것은 편재격이 되겠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재격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뭘로 본다? 식신격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식신격. 그래서 어떤 것이 투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격은 좀 달라지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월지 자체를 가지고 격을 잡는다, 걸록격으로 보는데, 자,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식신격이 됐던 편재격이 됐던 아니면 걸록격이 됐던 일단 월령 자체가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어떤 격이 됐던 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수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원래는 걸록격 일간이 왕한데 사중에 있는 요 경금이 연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격국 자체는 어떻게 돼요? 편재격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좀 약하죠. 이렇게 잘못되게 되면 이거는 군비쟁제 내지는 군겁쟁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왕하고 재성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라고 하는 임수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요 임수로서 병화를 억제시켜 주게 되면은 이 왕한 화가 금을 갖다가 녹여버려서 못 쓰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간 자체가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편재격이 된다 하더라도 월령 자체가 화왕절이기 때문에 일간은 왕하고요. 재성과 어떻게 돼요? 관성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뭐예요? 개수에 해당이 돼요. 개수.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는 일간이 왕하면 임수가 있으면 되는데 자중에 있는 그 본기는 개수이기 때문에 마치 정관인 개수를 얻은 것과 같고요. 이 개수 가지고는 즉 자수 가지고는 병화를 수보양광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지지는 뭐예요? 신금 같은 것이 있거나 내지는 해수가 있거나 아니면 천간으로 임수가 있게 되면은 지지로 해수는 그 본기가 뭐예요? 임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중 안에 지장간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임수를 쓸 수 있는 글자들이죠. 하지만 자수 같은 경우에는 개수로 보기 때문에 용도가 그렇게 크지는 단 뜨거운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우하는 그런 역할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월간에도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은 뭐예요?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해서 뭐 경금 신금이 투출한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금은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금은 일간 병화하고 탐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신금이 병화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첩신이라고 해요. 첩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접착제 할 때 첩자 첩신은 첩자 뭐 이렇게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붙을 첩자, 이것은 붙어 있다서 내 일간 옆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첩신이라고 하는데, 이 신금이 연간에 있으면 첩신이 아니고요. 이렇게 일간을 기준해서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건 첩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서로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금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합하느라고 병화의 정신이 맑지 못하죠.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가 있어서 병진일주가 되는데, 물론 이제 진토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화가 왕한 계절에 수가 있게 되면은 조우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역시라도 자중에 있는 개수라든가 진중에 있는 개수는 조우 시원하게 뜨거운 여름에 시원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병화를 수보양강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임수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한 가지 잘 보셔야 될 것은 월령 하나 빼고는 다 금수, 이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일간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월령 하나 빼고는 아무리 4월에 병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생시에서 마저 다시 금수가 왕해지는 것은 약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생시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면은 일단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금, 경금이 투출하고 자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토까지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요 사화만 빼고 놓고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도 병화의 기운을 설계시켜주는 역할, 금도 결국은 수를 생하면서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너무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여름에라도
복생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시를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기해시가 된다라고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 이제 사해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해충으로 보지 않고요, 원격돼 있기 때문에 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충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하고 서로 왼수지간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한 공간 안에 있어야지만 싸우는 것이지, 한 사람은 부산에 있고 한 사람은 저기 대전에 있으면요, 서로 말싸움, 전화해서 말싸움을 할 수 있을지언정 가서 치고받고 싸움 못하죠. 이렇게 사화가 있는데 해수가 있으면 사회충이 될 것 같지만은 이렇게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생길지언정 충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고요. 자, 사화 하나만 빼고 놓고 보면 신금, 병금, 자수, 진토도 습토, 기토도 습토, 그 다음에 해수도 수적.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사주가 오히려 한습해진 거하고 똑같아요. 한습.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화가 왕한 4월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화를 용신으로 써가지고 오히려 조우해야 되는 그러한 사주국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토, 기토,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생금해서 재성은 생한다 하더라도 다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은 한습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임진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시가 된다 하더라도 진토도 역시 습토에다가 이 진이 자의 뿌리를 두고요. 이 진은 진이 아니죠. 임수는 진과 진의 다통근도 되면서 경금신금이 사의 뿌리를 둔 경신금이 수를 생해주게 되면 여름에라도 이건 뭐예요? 한습해지는 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바닷가에 있게 되면은 서늘하죠. 그 다음에 물속에 오래 담겨져 있으면 입술이 파래지면서 한기가 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거와 같은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하는 것은 좋지만은 요 같은 경우 전체 국세가 금수가 왕이기 때문에 울로 자체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임진이 아니라 병우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사오 있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사화 5화까지 봤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향으로 가도 달라지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금수향으로 가도 그만큼 글자 하나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간 자체가 걸록에다가 양인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굉장히 염렬한 걸로 보기 때문에 수가 왕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진토이기 때문에 똑같이 임수를 용신으로 쓴다 하더라도 운세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자수, 이것이 병자여도 마찬가지예요. 병자여도 임수 용신의 목화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고요. 이것이 오화라든가 임목 같은 거였을 때는 임수 용신이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자 하나에 따라서 용신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운세가 대운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것이 예를 들면 오늘같이 병진, 일진에 이렇게 됐을 때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형으로 가야 되는데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 수는 사라지고 수는 살아나면서 일간 자체가 화는 약해지게 되면 관살의 왕해짐으로 인해서 아무리 병화일간이라 하더라도 칠살 임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목화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중반 이후가 이렇게 쏙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술시라든가 무자시 같은 경우, 기축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토가 많아지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겠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수를 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4월에 5화까지 봤고, 그 다음에 간목이 있어서 또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중에 있는 개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통제시켜 주는 것은 좋겠지만은 병화를 수보양강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정관이라 하더라도 귀를 얻을 수는 없고 약간의 부를 얻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이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이 경우에도 신금이 병화하고 탐합하는 것은
결코 좋은 국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같은 경우가 생시에 따라서 운세가, 운로가 목화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금수양으로 갈 것이냐고는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명식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살펴볼 사주 명식은 병운년, 계사월, 병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경자년 신사월 병진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병화인 것이고요. 그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 설명드리면 양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체적으로 태양지화, 즉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뜨는 태양은 인위적인 화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강렬한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밝은 빛과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병화인 것이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포함해서 식물, 동물 모든 삼라만상이 태양빛이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존립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작용하는 것이 이 병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과 열, 특히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중점을 두면 좋겠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면 강할수록 멀리 비춰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보다 밝게 비춰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강하면 강할수록 뭐예요? 임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의 빛이죠. 병화의 빛을 갖다가 물로서 보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그 밑에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아니면 바다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태양빛을 반사시키게 되면 더 밝고 더 맹렬하고 더 뜨거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가 임수를 보게 되면 수보양광에서 병화가 더 돋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임수가 아니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병화의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만 병화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병화가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죠. 계절. 4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인데 어떤 계절이냐? 여름의 여름인데도 맹하라고 해요. 맹하 내지는 초하라고 해서 초여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초여름이라고 해서 시원하다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 이 4월 자체도 화가 왕한 염상절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염상절,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건조하다,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병화일간이 아니더라도 4월 내지는 5월 4, 5,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여름이기 때문에 고온 건조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무토가 됐든 기토가 됐든 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 됐든 간에 4, 5, 미월은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주는 것은 가장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병화라고 하는 것이 4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사주의 격국으로는 걸록 격이라고 해서 일간이 매우 신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왕한 일간은 어떻게 돼요? 관살로서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4월 내지는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관살을 쓴다.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관은 계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편간 칠살은 임수가 되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병화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4월, 병화가 내지는 5월, 미월 같은 경우 화가 왕할 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히려 병화를 좋게 만들 수 있다. 칠살이지만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는 중에 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자수 하나 있죠. 이렇게 자수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자수 하나 가지고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단점, 자수 가지고는 병화를 갖다가 뭐 할 수 없다? 수보 양광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귀를 얻기보다는 이런 사주들은 그냥 부를 얻거나 작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주, 그 다음에 자수가 있긴 한데 다행히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어서 수를 생겨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 사주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신금이 있어서 옆에 병화하고 붙어 있으면 탐합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 신금은 조금 문제는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임수 수를 봐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주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이 사주하고는 좀 다른 게 똑같이 병화가 4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연지에 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다시 투출되어 있으면 요 명식과 요 명식을 비교 분석하게 되면 이 명식에 비해서 요 명식이 어떻다? 일간이 더 신왕하다, 훨씬 더 일간이 더 왕한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개수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게 되겠고, 임수 가지고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강 통제해야지만 병화의 열기를 갖다가 중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경금, 신금이 투출하고 수가 지지로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좀 약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이 개수가 신금의 뿌리를 두고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거는 4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신금이 옆에 있으면은 지지 육합이죠. 육합으로 해서 신은 어떻게 된다? 합해서 수가 된다. 사신 합수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화도 왕하지만 수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수 가지고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는 병화를 수보양광 해줄 수가 있겠다. 수는 용신이 될 것이고요. 지에 있는 신금 자체는 희신, 수를 생해주는 희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뭐에 따라 다르다? 생시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진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같은 경우는 아까 요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임진이 됐을 때는 이거는 병화가 원령 사화 하나밖에 없지만 이 병화는 사화에다가 오화를 받고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관살혼잡으로 본다고 했습니까? 관살혼잡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관살혼잡은 외형상 관살혼잡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관살혼잡 되는 것을 오히려 이 관살혼잡을 희한다 그래요. 기뻐한다. 오히려 관사론자 되는 것을 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개수로서는 뜨거운 열기를 조우하는 공력 용도로 쓰는 것이고, 임수는 병화를 보강하는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관사론잡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사론잡이 돼서 좋은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수운으로 가도 크게 나쁘지 않고요. 화운도 나쁘지 않고 목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인목 같은 것이 오게 되면은 인신상축이 되기 때문에 이 지지로 오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좀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일간도 이렇게 병호년이기 때문에 일간도 세력도 있고 수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운을 만나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요와 같은 국세인 경우에는 한쪽으로 매우 치우쳐지죠. 금수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거고, 금수운은 좋다 나쁘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 사주가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좋았던 사주 국세가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신왕이죠. 신왕. 근데 이 병화만 4월에 태어났을 때 왕한 것이 아니라 무토도 4월에 무토는 이거는 병화도 4월에 걸록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도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 자체도 굉장히 왕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병화만 4, 5 병화의 생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토 또한 4, 5 병화의 어떤 생주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화가 있게 되면 무토가 있게 되면 병화를 갖다가
회기무광,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이고요. 더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수로서 조우하게 되고, 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뭐 한다 그랬죠? 수보양강해야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 관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수가 있게 되면 수를 또 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 같은 경우에 식신이 있게 되겠고요. 식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상관경관 같은, 이것이 상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무토가 개수를 파하기 때문에 그 작용하는 것은 마치 상관경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사주가 일지 자체에 금을 가지고 있겠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죠. 재성인데,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로 보죠. 그래서 식신도 있고 재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관성이 있게 되면 무조건 공직으로도 놓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식신하고 재성이 있게 되면 사업이라든가 장사, 영업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주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로 보게 되면 회강을 하게 되고요. 이게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금을 갖다가 매금시켜 버리지 생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개수를 파하게 되면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면서 법, 윤리, 도덕과 같은 것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법을 어기거나, 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을 말하는 거고요. 내지는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탈법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산이 크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금 자체가 화가 왕할 때 아무리 사신합한다 하더라도 무토가 이렇게 이게 되면 매금시켜 버리기 때문에 재성이 땅에 묻혀가지고 드러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화가, 식신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일은 많이 벌립니다. 이 사업도 하게 되고 저 사업도 하게 되고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금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묻혀 있는 금이 드러나야지만 남때가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성과가 있다 없다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식신이 왕하게 되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라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돈 가지고 하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100%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기가 신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뭘 받게 되죠?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신용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대여를 받는데 어디다? 친인척, 내 주변 사람들,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채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매우 어떻게 돼요? 금전적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금전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안 좋은 해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토가 이 사주는 큰 문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20대부터 30대 신금,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상관생재, 식신생재 하려고는 하지만, 역시나 토가 있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볼 수 있는, 회기무광 되게 되면, 특히 병화가 회기무광이 되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볼 수 있는 식견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내가 조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같은 것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급전을 땡겨가지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매우 안 좋아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돈만 잃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건강도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이 사주가 기축대운, 다시 토가 왕해지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안 좋은 것이고요. 무전대운 간다 하더라도 이 무토가 다시 관성을 파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토가 왕해지게 되면 또 금을 매금시켜 버리기 때문에 계속 악조건,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3주까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던 사주국세가 생시가 어떻다? 무술시를 만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아진, 즉 토를 보물이 돼서 일간은 회강되는 것이고요. 수는 탁해지게 되는 것이고, 내지는 파극되는 것이고, 금은 매금돼 버리는 그러한 세 가지가 모두 또 조화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어떻다?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